네, 안녕하십니까. 봉정입니다. 오늘은 11월 11일 2부 진행하겠습니다. 1부, 그죠? 공매도는 깡패와 건달 차이다. 그죠? 공매도란 것도요, 전략이 되게 많아요. 롱이냐, 숏이냐, 롱숏 전략을 병행할 수도 있고, 선물, 옵션, 현물, 가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순히 공매도 하나를 갖고 뭔가를 해석을 하려고 한다? 그건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죠. 이번 한 주를 보면, 그죠? 호재도 많고 악재도 많아요. 긍정도 많고 부정도 많고. 저는 뭐 긍정으로 봐요. 긍정으로 보니까 지금도 야금야금 매수를 하죠. 저는요, 주식을 하면서 뭐 한 번, 두 번 이래 망하면서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철칙이 뭐냐 하면 아무리 장이 좋아도 현금 한 30%는 유지를 한다. 나쁘면 현금 비중을 점점 늘려간다. 그걸 고수를 해왔어요. 근데 최근에는요, 계속 매수 하다 보니까 현금이 그전 고갈 직전에 와 있어요. 현금이 고갈 직전. 웬만하면 잘 안 파는, 그죠? 스펙도 요즘 비중이 줄어들고. 스펙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요, 스펙은 들고 가는 게 맞아요. 하나, 머티리얼즈 7호, 팔았나요? 그죠? 분할 매수하면 돼요. 근데 얘도, 그죠? 어쨌든 3,000원 이상에서 주죠? 들고 있다가, 뭐 그냥 40%, 뭐 이래 수익 나면 분할 매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 갖고 지금 바닥에 주식 사고. 저는 이게 복이다 생각해요. 만일, 하나, 머티리얼즈 7호. 얘를 안 들고 있었고, 내가 현금을 들고 있었다면, 다른 주식을 샀다면, 이만큼 손실이 발생돼가 있겠죠. 물론 결과론이지만. 근데, 얘가 합병을 위해서 거래 정지대가 있었고, 이후에 거래 재개가 되면서, 나한테 한 40%의 수익을 줬고, 다른 주식은 40% 빠졌고,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나한테는 최상의 조건,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스펙은 그냥 들고 가는 게 나아요. 지겨워도 이게 나중에 생명줄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거죠. 저는 지금이 바닥은 다지고 있다. 아니면 바닥을 턴했다.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는 괜찮다. 나쁜 건 딱 하나다. 대중의 광기. 2차 전지에 올인하는 대중의 광기가 문제지 나머지는 문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대중의 광기를 어떻게 계산을 해요? 어떻게 통제를 해요? 그건 할 방법도 없어요. 그죠? 유턴도 못 했는데. 유턴도 못하는 대중의 광기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못하는 것은 저는 고민 안 해요.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그냥 그 부분은 그냥 예외로 변수로 두는 거죠. 그래서 야금야금 분할 매수 하는 거예요. 이익 많이 내는 회사가 52주, 53주, 54주 신저가를 찍고 있는데 저는 사는 게 맞다 생각해요. 그래서 추가 하락을 겁내는 것보다 이 정도 가격이면 만족한다. 이 정도면 되었다. 그러면서 따박따박 사는 거죠. 딱 하나 변수는 2차 전지, 그죠? 아직도 2차 전지의 그 피리 소리에 따라가는 그 사람들의 광기를 제어를 못 한다. 그것밖에 없다.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호재도 많고. 지금 보면요, 공매도 금지에 이어서 실전 좋던요. 공매도 금지는 뭐 일단은 뭐 긍정으로 봐야죠. 그리고 지금 주식 양도세 이야기 나오죠. 이것도 대형 호재라고 생각해요. 연말 되면요,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그런 과도한 쏠림 현상이 원인도 있지만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주식 양도세를 회피하는 이런 매도세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그 주식 양도세라는 건요. 1억만 넘어가도 세금을 20에서 25%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10억 아래로 떨어뜨려 놓아야 된다는 거죠. 10억이 작은 돈은 아니죠. 그렇지만 주식판에서 10억이 그래 큰 돈이라고 볼 수도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연말만 되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연말 되면 주식 양도세 회피성 매도가 칵 나오고 그 돈이 해가 바뀌면 다시 들어오죠. 그래서 그걸 1월 효과라고 하죠. 근데 그걸 해소를 시키려면 어때요? 상향해야 되죠. 10억에서 20억만 해줘도 저는 대형 호재라 생각해요. 딱 매도세가 차단이 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내년에 총선이 있으니까, 그죠? 거론하고 있더라고요. 10억에서 20억. 이거 발표만 나도 굉장한 호재죠. 그리고 유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요? 그죠? 유가. 사우디, 러시아에서 계속 감산 해도, 그죠? 80불 아래죠. 왜 그래요? 어차피요. 뭔가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수작질, 조작질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유가는 원하는 대로 안 가죠. 계속 떨어지죠. 중국, 그죠? 경기 부진하고. 그러면 사우디, 러시아가 주도해서 계속 감산 했는데 생각대로 안 흘러가. 그럼 얘네들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빈살만은 사우디는 걔네들은 석유 팔아서 국민들 생활비고 뭐고 다 주는 나라인데 계속 감산하면 감당이 돼요? 결국 한계가 있다는 거죠. 러시아도 똑같아요. 전쟁 자금 어디서 나와요? 기름 팔아가 전쟁하는데 이제는 돈도 없어. 한때는 어떤 무기 수출국에서 지금 돈 주고 무기 사와가 전쟁해야 돼요. 무슨 돈이 있는데요? 결국은요, 러시아도 사우디도 결국은 감산 포기하고 오히려 정산으로 갈 것 같아요. 명분이 필요하겠죠. 적당히 둘러대겠죠. 그래 되면 유가, 그죠? 70불, 60불. 잘하면 50불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가 유가, 감산 포기하고 정산 쪽으로 돌아서면 사우디도 후다닥 포지션 변경하겠죠. 그러면 급락. 유가 급락하면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인플레이션 잡히면 금리 인상도 필요 없고, 아니, 오히려 금리 인하를 급속도로 전환될 수도 있겠죠. 좋다 생각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단지 우리나라 시장만 문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배팅 치고 있는 거예요. 12월 달에요. 금리 동결, 그죠? 여기 따라서 지금 미국 정신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무슨 지수가 조금 좋게 나오면, 야, 아직도 인플레이션은 안 끝났어. 파월도 한마디 하죠. 아직도 갈 길이 멀대. 다우나스닥 쭉 빠지죠. 그러다가 고용이 조금 안 좋게 나왔다. 그랬더니 어째요? 야, 금리 동결 할 거야. 또 확 오르죠. 특별한 악재도 없고 특별한 호재도 없으니까 그냥 그걸로 우라먹는 거예요. 지금 정신은. 삼성발, 그죠? 삼성에서도 요즘 그 기사를 이래저래 내는데 저 뭐 약간 개인적으로 호감이 가는 것은 그 S24에 그 AI 가우스라 그랬나? 그죠? AI 탑재한 데 있죠. 잘하면 진짜 아이언맨 자비스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핸드폰이 그렇게 한 단계 우리가 알았던 새로운 또 다음 세대 그 정도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I 핸드폰.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막 조사를 많이 해요. S24 AI 가우스 이거를 테마로 두고 어떤 종목을 생각을 해봐야 되나? 그것도 지금은 열심히 이제 틈날 때마다 공부를 하고 있어요. 뭔가 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죠?
그 15일 되면 그 10월 PPI, 이거 생산자 물가 지수 또 발표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고민해 볼 부분이죠. 그리고 16일 되면 부산에서 그 지스타 하거든요. 게임의 어떤 그냥 최고 박람회 이러신 거거든요. 국내, 해외 이런 게임 회사들 와서 막 미래 비전, 앞으로 나올 게임 선전하는 거죠. 웬만하면 저도 이제 뭐 지스타 저런 데 막 가보고 하거든요. 근데 요즘 게임 업체들이 너무 최악이라서 실적도 안 좋고 뭐 안 좋고 뭐 특별하게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도하는 거는 어떤 롤이고. 그래서 어쨌든 16일 날 지스타를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뭐 부산에서 하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봐야 되겠죠. 그리고 17일 날 그죠? 에코프로 머티리얼 상장하고 이것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국내는 그죠? 한 요 정도로 대충 흘러가는 것 같아요. 가고 미국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지수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그죠?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지금 최고로 파월이 자주 거론하는 게 고용 동향 그리고 물가 지표죠. 물가를 그죠? 그 물가를 이래 다룬다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큰 차지를 하는 것은 임금과 주거비. 근데 주거비는 큰 변동이 없죠. 그죠?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그 전월시에 들어가서 이사 들어가서 사는데 뭐 한 달 살다가 이사 가진 않잖아요. 최소 뭐 6개월, 1년이니까. 주거비는 왕창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하나의 변수는 그죠? 공급망이죠, 공급망. 근데 공급망에서도 가장 큰 이벤트가 또 미국하고 중국 만난다 그랬죠. 정상회담. 시진핑도 답답하고, 바이든도 답답하고. 서로가 윈윈하는 뭔가 만일 협상이 된다 하면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좋을 줄 몰라도 중국과 우리는 교차되는 부분이 교집합이 너무 많거든요. 상당 부분은 중국의 불행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구도일 수도 있는데 만일 저기서 서로가 서로 간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타협을 본다 하면 어찌 보면 제일 그죠? 아킬레스건이 2차 전지가 될 수 있어요. 바이든이 지금 그죠? 한 정책 대부분이 중국을 죽이기 위한, 중국을 배제시키기 위한 모든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시진핑을 만나고 시진핑도 적당히 쭈그리 주고 그러다 보면 합의를 봤어. 그러면 중국산 2차 전지한테 길을 터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2차 전지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과하고 잊어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 부분이다. 정치라는 걸 몰라요. 정치는 경제 논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적어도 변수 지켜봐야 된다. 시진핑과 바이든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완전 초토화되고 죽는 업종이 있을 거고 반대급부로 살아나는, 급부상하는 업종이 또 나올 수도 있죠. 그죠? 전통적으로 중국과 우호 관계에 있는 화장품, 여행, 이런 업종은 긍정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2차 전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든이 시진핑한테 던져주는 가장 큰 선물이 2차 전지 미국 시장 와서 장사해라. 이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이번에요.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경기 침체가 오면서, 그죠? 더 이상 금리 인상이 없다. 금리 인상이 없으면, 그죠? 그 다음은 금리 인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미국의 10년물 채권이 5%를 돌파하고 막 여러 가지 장을 괴롭히다가 갑자기 뚝 떨어졌죠. 4.5로.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나빠질 것이냐? 경기가 둔화될 것이냐? 그것도 그래 보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요. 변수라는 게 있어요. 변수. 원래는요, 이 경제 지표 데이터라는 것은 착시가 많아요. 허상이 많아요. 이걸 액면 그대로 믿으면 된통 당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요, 우리가 뭐 경기 침체,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온다, 더 이상 금리 인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냥 10월달 지표를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특히, 그죠? 10월달 고용지표. 10월달 고용지표를 보면 어째요? 제조업의 신규 고용이 한 35만 명 줄었어요. 제조업의 신규 고용이 35만 명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해요? 놀라죠? 야, 이거 경기 침체다. 큰일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 인상 끝. 금리 인하로 간다. 이래 볼 수도 있겠죠. 정치라는 건 뭘까요? 그 파월도요, 월급쟁이 사장이거든요. 파월도 월급쟁이에요. 정치권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금리 인상을 막 계속 올리고 있어. 그러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기분 나쁘겠죠. 선거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망치려고 대드는 그런 자로 보이겠죠. 금리 인하를 해야 내가 선거에 유리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파월 입장에도요, 어찌 보면 금리 이제 인상을 스톱하고 인하로 가고 싶은데 명분이 없어, 명분이. 지금까지 금리 인상했을 때 뭐예요? 지표를 보죠. 지표. 근데 지표가 악화가 안 되고 뭔가 내세울 만한 지표가 없는데 갑자기 금리 인상 정책을 전환할 수가 없죠. 나는 싸우기 싫은데 자꾸 시비를 걸어. 누가 좀 말려줬으면 좋겠다. 이라고 있는데 제조업 신규 고용이 35만 명 줄었다고 딱 발표해놨어. 거짓말같이 10년 채권이 푹 줄어들어요. 10년, 그죠? 미국 그 국채 10년 채권이 5.0 넘어갔을 때 그 이후에, 그죠? 그 어떤 헤지 펀드들이 대거 청산을 했어요. 다 털고 나갔다는 거죠. 그냥 작전 폐지가 정점에서 다 팔아먹고 나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5까지 쫙 급락. 그죠? 근데 명분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조업 신규 고용 35만 명 감소. 근데 저게 맞나요? 트릭이죠, 트릭.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주식판이라는 것은, 금융이라는 것은 한 8, 90%의 팩트, 나머지 10, 20%의 허구. 근데 이 허구가 실제 세상을 지배를 하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거예요. 35만 명 감소라고 했는데 이거 맞나요? 그 안에를 뜯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 있죠? UAW. 그건 뭐죠? 전미자동차 노조. 전미자동차 노조. 그죠? 10월달 파업했잖아요. 파업을 하니까 자동차 노조 전부 연합회가, 자동차 회사들 노조들 연합회가 파업했잖아요. 일시적으로. 지금은 뭐 타협했지만. 파업을 하니까 파업 기간 동안 어떻게 해요? 미국 시장은요, 우리하고 막 정직원 개념 이런 게 약간 개념이 틀려요. 근데 어쨌거나 제조업 신규 고용에서 35만 명이 감소를 해서 경기 침체를 했는데 뜯어보니까, 그죠? 33만 명이 자동차 부품 업종에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 33만 명은 결국 뭐냐? 전미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타결했다. 그러면 신규 고용 저 숫자 35만 명 감소해서 11월 되면 어떻게 될까요? 쫙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때 되면
또 경기가 과열이다, 뜨겁다, 핫하다. 또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은 여전하다. 이래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죠? 다른 지표들이 신호를 보는 거예요. 다른 지표들이. 일단은 유가가 쫙 내려앉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긍정, 상쇄시킬 수도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실업률은 어때요? 실업률도 상승하고 있죠. 10월 달에 보면. 전달에 실업률이 3.4 나왔는데 10월 달에 3.9예요. 실업률도 상승하고 있어. 그리고 경기 참가 활동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경기 활동 참가율. 얘도 한 62% 감소하고 있죠. 미국의 CEO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앞으로 6개월 동안 너네들이 어떻게 할 건데? 하니까 한 30 몇 프로 정도가 고용을 줄일 생각이에요. 그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업수당 신청하는 거 보니까 전달에 170만 건이었는데 이번에 180만 건 늘어가고 있어요. 일자리가 많고 경쟁이 펼치고 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나와. 내가 여기에서 일을 하는데 시간당 10,000원 받았는데 사람이 막 구하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여기에서 10,000원 받고 일을 하는데 옆에 가게에서 그래. 야, 1,500원 줄게. 와라. 네, 바로 사표 내고 가버리죠. 그럼 여기에서 일하는 애가 그래요. 야, 내하고 같이 일하는 얘 여기 1,500원 받고 갔는데 내 1,500원 안 주면 내가 사표 낼래. 에라이 사표 내고 옆에 가. 1,500원 받으러 가죠. 굉장히 호조고 좋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직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퇴사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더 이상 옮겨봐야 다 그 돈이 그 돈이고 사람만 힘들고 귀찮지 그냥 잊자. 그러면 퇴사율은 어떻게 해요? 줄어들겠죠. 지금 퇴사율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 말은 뭐죠? 이제는 일자리가 핫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데 계속 있자. 그래 되는 거예요. 시간당 임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시간당 10,000원 받던 거 괜히 사표 내고 옆에 갔다가 잘못하면 9,800원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안 옮기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막 이야기하는데 미국이 툭 하면 다우 나스닥 하락하면 말한 거 있죠. 미국 경기 둔화 조지. 근데요, 시급이네, 퇴사율이네, 실업수당이네, 짜네. 아이고, 머리 아파, 골치 아파. 나는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별거 없어요. 지금까지 막 이야기하면, 결론만 이야기하면요. 미국은 아직도 1인당 일자리 수가 1.5. 아파트의 세대수가 1,000세대인데 주차 공간이 1,000대 있다. 그러면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1,000세대인데 주차 공간은 1,500대가 있다. 그럼 1.5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일자리 수는 1.5라는 거예요. 아직도 핫하다. 단 그동안이 너무 핫하고 뜨겁고 과열대가 있던 게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1.5. 점점 1로 다가가고 있다. 그러니까 과열이 식어가는 거지 경기가 둔화된다. 이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다우 나스닥이 월가가 필요하면 갖다 붙이는 수치다. 그래서 적어도 미국의 경제가 경기 둔화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핫한 게 식어가는 거지 경기가 둔화로 간다. 그거는 어떤 식으로든 아닌 것 같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몇 분 됐습니까? 24분요. 예. 그러면 그 질문한 거 그거로 연계해서 같이 할게요. 비슷한 이야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질문이 뭐냐면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쭉 있다. 근데 이놈의 경제라는 것은 너무너무 머리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볼 것도 많고 내가 왜 그걸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 진짜 딱 한 개만 본다 하면 당장 너는 뭐를 첫째로 뽑겠느냐? 이게 질문이죠. 맞나요? 네. 글쎄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개를 탁 베스트 원을 뽑으라면요. 저 같으면 그 ISM 제조업 지수를 뽑겠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 얘를 왜 뽑아요? 아니, 그 전에. 그러면요.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것은 뭐냐? 첫째는요, ISM 제조업 지수를 왜 첫째로 뽑았냐면요. 얘는 매달 첫날에 발표가 되니까. 그리고 얘가 모든 것의 선행지표 역할을 해주니까 가장 중시적이고 제일 빨리 보는 거예요. ISM 제조업지수, 미국 ISM 제조업지수. 근래 들어서는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전에는요, ISM 제조업지수가 아니고 예전에는 저 미국 공급관리자 협회라고 했어요. 미국 공급관리자 협회. 그러니까 NAPM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얘가 2002년도부터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2002년도부터 해가 바뀌면서 이때부터 ISM 그 제조업 지수라는 어떤 호칭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매월 첫 영업일에 발표해요. 그러니까 매월 1일이 아니고 매월 첫 영업일에. 규모는요, 미국의 한 20개 정도 산업에 종사하는 300개 제조업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네. 주스. 죄송합니다. 한 300개 제조업체한테 이래 물어보는데 흥분했습니다. 네. 물 좀 먹고 본의 아니게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